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도를 안 해. 이 중요한 문제를. 모든 문제를 삼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진짜 문제가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 안 된다고. 아, 명분적 측면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지금 미국이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만들기 위해서 나온 협의체가 바로 이 Summit for Democracy,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겁니다. 네.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모른다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쵸? 왜 모를까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친중에 장악돼 있어갖고 이거를 여론 형성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는.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요 분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페북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보여주셔서 예.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이게 네. 미국하고 돈독한 이런 외교 관계를 회복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외교적인 공인 거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든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갖고 지금 라인을 갖고 공격하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캠프 데이비드 한미리 정상회의를 통해서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국빈 방문, 방미하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MBC가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다고. 왜 했겠습니까? 이 외교 성과를 어떻게든 음해를 해갖고 친중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MBC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미쳤다니까. 바이든 날리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한미 정상회의를 하는데 가십거리 같은 거를 막 부풀려 갖고 MBC가 진짜 그 극악하게 나쁜 짓 한 게 백악관에 이거 확인해 주세요 하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놓고 이간질한 거잖아요. 네. 그럼 미친 새끼들하니까 저것들은 폭파시켜야 된다니까. 근데 아직 날리면이 맞아요, 바이든이 맞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바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리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미 정상회담을 깨려고 하는 그 방송국이 미친 방송국이죠. 그렇게 접근해야지 얘기가. 그렇게 나와야죠.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 가치동맹이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런 느낌으로. 이걸 보고 중국은 뭐라 그랬을까?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스스로 불에 타버릴지도 몰라. 되게 북한스럽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익하고 있다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중국을 고립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기분 안 좋다고 이런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 성명이 나오고 언론이 공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조한다고 들이 이게 진짜 단체 쳐들어갔고 그 동조하는 거 언론들이 지금 라인 사태를 키우는 거라고 이게. 7172님께서 솔직히 MBC 너무 역겹습니다. 예, 역겹습니다. 예. 불지르러 갑시다 우리. 날도 좀 이제 밝아지면. 예. 중국몽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있는 한 대학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중국에 대한민국 팔아먹으려고요. 속국 만들려고요. 그럼 뭐가 이득인데요? 뭐가 인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중국몽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중국몽이 뭐냐면 네.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게 중국몽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보이콧 재편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린 거라고요. 일본 가지 않습니다. 일본 사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이 먼저 이제 아베가 좀 이제 잘못한 부분이 먼저 선빵 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결국은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했던 거는 이 중국몽에 동참하려는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의지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되게 중요한 동맹이긴 한데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그림을 항상 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노재팬, 보이콧 재팬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한일 관계가 정상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일본하고 빨리 관계 개선해라는 요청을 했는데 안 들었어. 끝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를 파견 안 합니다. 16개월 동안 파견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외교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주한 미국 대사를 다시 보냈는데 그 보낸 게 언제냐? 윤 대통령 취임 나흘 전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확실히 외교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네요.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 이제 아마 옛날에 에치스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방어선을 38선에 치고 있다가 뒤로 물립니다. 일본만 우리가 방어를 하면 된다. 그게 에치스 네네. 라인이거든요. 네네네. 그 에치스 라인이 발표되고 나서 남한은 미군의 이제 보호구역이 아니니까 거기서 김일성이 쳐들어온 거예요. 6.25 전쟁이 그래서 나타난 그래서 난 것이다. 겁니다. 예, 에치스 라인. 똑같은 일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에치스 라인은 일본으로 물리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제2 에치스 라인 치려고 그랬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 코스를 가고 있었다니까. 그거 막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도를 안 해. 이 중요한 문제를 언론의 친중화가 되게 지금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조중동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조중동 안에도 이제 중국 이런 자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중국 배터리를 찬양하는 게 제가 MBC 뭐 이런 쪽만 주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뭐 한겨레나 뭐 조선중앙통화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 배터리를 찬양하는 즉 중국 공산당의 이제 언론 마사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하잖아.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심각했었다니까. 지난 정부 때 심각했다니까. 저도 이거를 예. 체크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문제를 삼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진짜 문제가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 안 된다고. 이거는 진짜 별표 한 10개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금투수 10개. 여러분들 지금 막 장안에 하자고 되게 큰 문제가 됐잖아요. 네.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입 닫고 있었으면 그 문제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냥 25년 그냥 통과야. 지금 네. 안 그래도 2+2 그 임대차 보호법 그런 짝 난다니까요. 갑자기 집이 없어. 전세집을 구할 수가 없어. 저는 그때 예. 정부가 월세로 가란 소리구나. 전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전세가 나오잖아요. 안 보고 그냥 계약해야 돼. 그랬었잖아. 다 기억 안 나시나? 아니 그리고 세금 올릴 때 투기 세력을 저격하면서 근데 아내도 다 투기하고 계셨고 투기하고 계셨고 그래. 근데 세금 올리면 그게 다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케네디 재단에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받았는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동 수상이에요. 누구랑 공동 수상이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 수상했다고. 한일 관계를 복원했다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도 안 그래도 그 윤환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에 팔아먹는다. 라인을 일본에 팔아먹는 나쁜 놈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격하잖아. 일본이라고 다르겠냐고. 그런데 그런 이제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하고 자유주의 진영이 중국하고 맞서는데 앞장섰다 해서 케네디 재단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그렇게 해서 준 겁니다. 이런 걸 절대 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라인 어쩌고는 친중 매국노들의 개수작이다. 비슷한 시기에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중국의 파운드리 사업이 49%가 매각됐거든요. 중국에. 이거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러면. 사간 애들이 누구냐? 중국 국영기업인 우시산업발전집단이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도 팔았어요. 4,740억 받고. 최근에 여기 최태원 회장 둘째 딸이 중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SK 하이닉스 안 좋게 얘기했다고. 근데 이것까지 감안해서.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중국하고 SK 하이닉스가 지난 정부 때 중국 쪽에 투자를 해놓은 게 많아갖고. 반도체 이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지금 SK 우시 그 인텔 랜드 공장 중국에 큰 거 갖고 있는 것도 하이닉스가 사서 갖고 있거든요. 저거 위험한데. 그래서 내가 그때 작년에 SK 하이닉스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얘기했던 게 다 그런 이유들이 다 밑바탕에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얘기 안 하냐고. 이게 지금 한국의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중국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기술 유출이잖아요, 대놓고. 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일본에 라인 파는 것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게 언제라고요? 5월 달에 라인 얘기할 때. 그러니까 라인은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문제를 안 삼으니까 내가 처음 얘기하잖아, 지금. 문제 안 삼으면 모르는 거지.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기업 네이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일본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억류가 됐어. 10개월 동안 안 풀려났어. 그럼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언제요? 3월 25일에 풀려났으니까 그 10개월 전이면은 23년 5월 달에 공항에서 구금이 돼갖고 손준호라고 이분이 전 국가대표 선수예요. 중국 프로팀에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한국 오려고 이제 갔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붙잡혔어. 구금 10개월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네. 일본에서 그랬어 봐. 지금 난리 났지. 중국이니까 얘기는 안 한다고. 중국이니까 얘기는 안 한다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라서 그래요. 최규탁님께서 6.25 때 북한이 남침을 한 원인이 된 에치슨 라인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학교 때 배우지 않나?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 맞아요. 예. 저 얼마 전에 평화누리 그 임진각 갔다 왔을 때 예. 그때 진짜 미국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예. 아,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예. 진짜 너무 아니, 고맙다. 미국, 이렇게 예. 어떻게 대신 같이 와서 싸워줄까?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네. 이제 그 우리 남한을 위해 갖고 이제 희생한 미국인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아니 어떻게 연고도 없이 진짜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쟁이 나도 예. 저 진짜 그때 울었어요. 중학생이 엄마한테 보낸 편지를 보고 중학생이 갑자기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편지를 쓴 걸 제가 제 블로그에 써놨는데 근데 미국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이란 나라에. 아, 그렇죠. 근데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주고 죽음을 맞이하고 예. 타국에서 예. 얼마나 진짜 대단한 근데 일이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586 같은 세력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남북한 통일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걔들은 구조가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빨고 있다고. 이런 거 진짜 얘기 안 하잖아요. 진짜 강탈은 이런 것들이시다. 친중 미국노들아. 이거 4월 25일 날 일이에요. 지금 네이버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저렇게 갖고 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많이 이러잖아요. 지금 롯데가 갖고 있던 롯데월드 선양이라는 게 있는 잠실에 그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선양에다가 108층짜리 그 롯데월드 타워 잠실 있는 거 똑같은 거 지려고 그랬었어요. 3조를 돈을 태웠는데 공사비를 네. 막 한참 짓고 있는 그 와중에 마침 사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사드 부지가 어디였냐면은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롯데가 그때부터 중국 애들한테 엄청나게 피폭받았다고. 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소방서에서 들어와요. 공안들이 와갖고 아 다들 나가세요. 소방점검합니다 하면서 들어와. 소방점검을 3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소방점검을 3년 했다니까. 3년을. 아니 법도 없어. 중국은 법이 안 통한 나라야. 그냥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견디다 못해갖고 이제 2017년에 그 사건 터졌고 지금 7년 만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 3조 들어간 거 얼마 받았다고요? 4,500억을 팔았어요. 그럼 손해가 2조 5천억. 공사비만 2조 5천억. 공사비만 2조 5천억. 이자까지 치면 5조 손해본 거라고. 이거 한 건으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라인 네이버 그 얘기만 하고 지금. 미쳤다니까. 나라가 진짜 미쳤다니까. 내가 보면은. 롯데월푸드가 1994년 진출했다가 철수. 칠성음료가 2000년에 진출했다가 철수. 롯데마트가 2007년에 진출했다가 매각. 롯데백화점이 2008년에 진출했다가 청두제에 한 4곳에서 영업을 종료했고 롯데홈쇼핑이 2010년에 진출했다가 지분 사업권 매각하고 롯데컬처웍스가 2010년에 진출해서 다 철수했어요. 10조 원 손해봤다는 겁니다. 롯데만. 금양도 엄청나게 큰 피해 봤었다니까. 음불의 무료또 같은 연모. 그거 중국에도 있거든요. 금양에 갖고 있었어요. 그거. 뺏겼어요? 뺏겼어요. 2017년 뺏겼다니까. 돈 한 푼 안 줘. 돈이 무슨 돈이야. 씨.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거 항의하는 사람 한 놈이 없어요. 진짜. 이마트도 20년 만에 철수한 게 2017년 9월 7일입니다. 26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줄어갖고 결국 2017년, 18년에 다 정리하고 손 다 털고 나왔거든요. 그 정용진이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으면 그래서 멸공 하나 썼다가 한창 멸공을 외치셨죠. 이거 멸공 썼다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마트 그 멸공 하나 썼다가 스타벅스 불미운동이 나가지고 변영희님께서 개혁의 딸들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우리나라 국민이 맞는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댓글도 우리나라 사람 아닌 분들 많이 계시죠?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니까. 여론전 때문에. 여론전. 네. 보면 이제 악플 중에서 얼토당토 않고. 그래서 저는 안 봐요. 그냥 아예 안 봐요. 아, 난 보죠. 야, 우마당 몇 명이나 했나 다 확인해내니까. 아니,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불태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무서운 분이시네요. 아, 그럼요. 이겨야죠. 싸워 이겨야죠. 이때 멸공 얘기 났을 때 조국이 뭐라 그랬냐? 네. 21세기 대한민국의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신생애가 이마트 털려갖고 술 마시고 열받아갖고 멸공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라인 지킨다고 지금 독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개새끼가 이게 진짜 이게 인간 새끼입니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아니 국보가 일본 유출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중국 유출되는 거는 문제가 없냐? 왜 차별하냐고. 그거는 네 조국이 중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상의 조국이 중국일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 조국 교수 국보법 구속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국.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빨갱이 중에 개빨개 상빨갱이였다니까. 헌법에 사회주의 민주주의 말고 사회주의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 얘기했던 첫 사람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자 얘기한 놈이 이놈이라고. 예, 그러니까 자유를 빼야 사회민주주의도 그 안에 포함되니까. 그거 추진했던 애가 얘라고. 그러니까 얘가 사상의 조국이 중국을 빨기 위해서 이지를 하고 있다고. 독도가 하고. 이게 만지시냐고, 이게. 잠깐 퀴즈 하나 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중에, 임기 중에 독도를 방문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노무현 같잖아요. 그 아니니까 문제 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이 갔다고, 독도를. 왜 가셨죠? 독도를 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독도를 안 가는 게 맞아요. 독도를 가는 즉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라는 거를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시비 걸러 온다고 이 미친 새끼야. 독도 한번 가면 이 워낙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기본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지지율 올리는 가장 그 치트키가 독도 방문하는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라는 거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꼴이 돼갖고 이거 사법재판소 들어가면 피곤해진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독도 한 번 안 간 거라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갖고는 이거 나라를 팔아먹을 인간들이라니까. 이거는 이거를 찬양처하고 있잖아. 지금 뭐하냐고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하고 되게 이제 동맹해서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렇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반드시 꼭 필요하고 중국이 보기에 약한 고리는 일본이에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고 일본에 대한 이제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을 때리는 겁니다. 일본을 공격하는 거는 사실은 그 뒤에 중국 편에 서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봐요. 친중 매국노가 라인에 선택적 분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에 밀린 LG 엔소 앞으로 밀린 중국 배터리 찬양하는 새끼들이 라인 문제 키운다고. 권순우잖아 이게. 일본 전 국민이 쓰는 라인 네이버가 만든 건데 뺏기나? 뺏기기는 문재인한테 뺏겼다고. 문재인이 파는 거 넘겼다고. 판 거를 어떻게 또 파냐고. 그 다음에 슈카에도 충격적인 가격으로 유럽을 뒤덮은 중국산 전기차 막 찬양하는 라인이 한국 기업인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뽑는단 말입니다. 결국 반일 정서 고치는 친중으로 몰고 가기 위한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반일 감정 조장하는 MBC의 중국 전기차. 아까 이제 그 라인 문제 키웠던 MBC가 이렇게 중국 전기차 찬양한다고. 샤오미 대박이다. 아니 샤오미가 대박이다. 지금 뭐 7만 대를 팔든 8만 대를 팔든 중국 안에서 팔고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데 아니 중국에서 전기차 없고 잘 팔든 말든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이런 MBC가 라인 문제 키우는데 선봉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